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순간 내가 최소한 살 수 있는 거는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근데 이 기회조차 박차고 뛰쳐나가는 사람들, 핑계가 많죠. 이 핑계 저 핑계 많은데 사실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변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집을 마련해주고 갑자기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변하지 않아요. 정신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노숙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걸 뚜렷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노숙인 개인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에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또 내가 노동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동을 하려고 해도 워낙 그 명의노용당하고 그래서 진 빚이 많기 때문에 일해봐야 뭐 이자 감당도 안 되면 뭐하러 일하나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문학으로 다가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도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잖아요. 얼핏 보면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문제다. 내가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고 의지를 가지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다.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의지만 갖는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의지가 생겼어요.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직접 뭐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럼 내가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어디 써주는 데 있나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말소돼 있는 주민등록증을 살려야 돼요. 주민등록증 살리는 순간 빚쟁이들이 찾아오죠.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생기면 글로 뭐 최고장도 날라오고 뭐 기타 등등 사람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순간 내가 최소한 살 수 있는 거는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그런데 그 빚이 뭐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럴 때 정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제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의 희생이에요. 또는 사업을 하다가 너무 큰 빚을 졌고 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도저히 그러면 파산 신청을 하는 제도도 있어요.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들한테 의지를 북돋워주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인문학밖에 없어요.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해라. 잊지 말아라. 사람이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사람다운 삶이란 뭐냐. 기본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삶이다. 내 삶을 책임질 때 더 나은 가족을 책임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내가 한번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고 100%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이 1등 하진 않잖아요. 1등 있으면 꼴등도 있듯이 노숙인 인문학과정도 인문학과정을 듣고 자활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자활하려고 의지를 가졌었지만 결국은 다시 포기하고 다시 거리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의지를 갖지 못하고 인문학과정에 참여하는 이유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밥 준다니까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뭔가 모멘텀이 생겨요. 내가 기왕에 여기까지 와서 강의까지 듣는데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저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아니 저 교수님 얘기했던 그런 주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아니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잘 포착해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중에 크게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의미일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뭐 카타르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정화작용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또는 후회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드디어 나를 발견했구나 하는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의 눈물을 쏟아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성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내버려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발견해내고
발견했으면 그 발견한 것을 밀어붙여서 이분들이 정말 자활의 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들과 뭔가 같이 옆에 있어준다, 곁이 되어준다, 가난한 분들의 곁이 되어준다라는 생각은 제 세계관이기도 하고 제 삶의 원칙이기도 해서 꿋꿋하게 지켜나갈 그럴 각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숙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특정한 주거를 가지고 정착된 삶을 살지 않고 떠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 뭐 유목민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삶을 영위했었고요. 또 뭐 대상이라는 뭐 일을 했던 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1년 중에 뭐 반 이상을 떠돌이 장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또 유럽 쪽에서 보면은 서구에서 보면은 서구에서는 끊임없이 민족 간의 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래서 전쟁에 패한 사람들은 이제 사실 유민이 됩니다. 유민.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 어차피 왜냐면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 이긴 승리한 국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떠도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용어가 이제 보헤미안이라는 용어로 정착이 됐죠. 20세기 와서는 보헤미안이라는 말을 붙여서 보보스라는 용어도 나왔고요. 보헤미안 플러스 뭐 보스 해가지고 보보스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보헤미안이라는 말을 또 그 철학적으로는 뭐 노마드라 그래서 유목민처럼 정신적 유목 상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정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상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정신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걸 호모 노마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었죠. 그런 유행했던 말이나 용어들이 변천되어 왔지만 어찌됐건 지금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떠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도시가 이제 정착되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 삽니다. 이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떠도는 삶보다는 정착된 삶을 강요해요. 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정착된 삶을 살지 않으면 도시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정착된 곳에서 잠을 자고 기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주기적으로 일을 하고 해야만 삶의 주기가 형성되니까. 근데 이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조차도 그런 정확한 기거 환경을 갖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러서 노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 집을 구할 수 없어서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해서 노숙인이 된 사람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이전에 멘탈의 문제가 있는 분들.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는 뭐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이 붕괴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떠도는 거죠. 떠돌면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유럽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멘탈에 문제가 생겨서 떠도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쪽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빈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회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국가도 빈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노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정착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겉모습으로는 직장 다니고 주거 환경이 있고 그러니까 노숙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미 정서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아까 말한 노마드처럼 그렇죠?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하는 일에 안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꿈은 갖고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할 만한 동기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정서적 노숙을 하는 거죠. 정서적 노숙을 하는 거죠.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루저 의식을 갖게 되고 이 사회에서 대체 현대사회에서 가장 아주 안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나 되겠냐는 거죠. 사실은. 중산층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모호하잖아요. 상대적 개념에 불과한 거고. 다른 사람 나보고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에 나는 아직 빈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박탈감도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두 개가 이제 노숙인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지만 정서적으로 노숙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경제가 불안해서 돈이 없어서 노숙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현대인들은 다 노숙인이다 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당신은 노숙인인가요? 노숙인이 아닌가요? 네, 겉으로 노숙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노숙인이 아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서적 노숙 상태에 있진 않나요? 방황하고 있진 않나요? 네. 결국은 노숙 문제라고 하는 것, 노숙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돈 때문에 노숙을 하지만 누군가는 또 정신적인 이유로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노숙인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